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조물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에는 손해배상이 있고 손해배상 중에 하나가 영조물의 하자가 되겠습니다. 영조물의 하자 관련해서는 영조물 하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특징이라든지 영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면책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등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합니다. 영조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조물과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이라는 건 공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결합체를 말합니다. 국립대라든지 국립병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조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이라는 건 강학상 공물, 공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 이게 영조물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도로나 하천, 항만, 시청 건물 이런 것들이 영조물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건물은 영조물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자가 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합니다.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물적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간에 균열이 생겨서 그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고 물이 도로 위로 유출돼서 도로가 결빙되면 도로는 원래 미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결빙으로 인해서 미끄러워진 도로는 안전성에 결함이 있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가변 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오작동한 경우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되는데 현재 기술 수준에 따를 때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하자를 판단할 때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냐, 방호 조치 의무라는 건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했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고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과 계획 홍수위를 충족해서 하천이 관리되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계획 홍수량이 잘못 측정되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른 통상적 갖추어야 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수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영조물이 공고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 피해를 끼치는데 이게 제3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이것도 하자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격장은 원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항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사격장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용조물의 관리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손해 발생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 이런 걸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가 있다고 항상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가항력입니다. 객관적인 안정성을 갖추었다면 폭우나 폭설, 가뭄,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가해행위는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죠.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계획 홍수율을 설정했는데 이걸 초과해서 600년이나 1000년 정도 발생 빈도를 가지는 강우량에 의해서 하천이 범람한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로 생긴 재해는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서 영조물 관리청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관련해서 예산 부족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 사유는 되지만 면책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설치자의 재정 상황 사정이나 용조물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정도의 문제로서 참작 사유는 되지만 안정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설치 관리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배상 책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도로법에 의하여 지자체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 책임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건 강학상 곡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영조물에 포함이 되죠.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는 건 영조물이 갖춰야 할 물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도 하자가 있다고 보죠.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되지만 판례는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 같은 경우에도 배상액 산정에 참작 사유가 되지만 면책 사유 판단의 결정적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